이 사람은 나쁘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법원 확정이 될 것 같다. 그럼 어떤 행동을 할지 다 예측 가능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문제되는 법들 요즘 또는 뭐 또 배임죄도 없애졌다면서요. 자기가 되는 범죄들은 다 그러다가 살인죄도 없애죠. 탄핵을 30번 이제 뭐 진짜 베스킨라빈스 서리온이 됐네요. 저는 30번을 넘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거 조심할 줄 알았거든요. 29하고 30은 기분이 다르잖아요. 어우 진짜 캐주얼하게 보셨네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악수를 한번. 네. 아니 평소처럼 입고 오기로 했는데 평소에 이렇게 입었는데? 아니 좀 맞추고 온 건데. 뭐 요즘 계속 기존 시사대담 정통 토크 이런 나가시긴 하지만 예. 국회의사담에서 그냥... 이름이 국회의사담. 저는 그게 오타인 줄 알았는데 사담에 절대 오타 아니에요. 사담에서 좋네요. 그래서 좀 뭐 저 더 편하게 입고 올 걸 그랬나 봐요. 평소에 되게 젠틀하게 입고 다니시는군요. 아니 옷 그거 직접 고르신 거예요? 그냥 무텐다드입니다. 아니 무텐다드도 세일하는 것도 있고 그 계속 사이트 들어가야 되니까. 요즘 AI 시대니까 잘 추천해 줍니다. 취향이라는 게 쌓이잖아요. 매번 비슷해요. 조금 빡시하게 벙벙하죠.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거 엿인데요. 이따가 고맙습니다. 책 지금도 베스트셀러죠. 뭐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시고 아닌 분도 아니겠는데요. 근데 저는 반응 중에서 재밌는 건 제가 나름 예민할 수 있는 팩트들을 많이 썼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책을 쓰면 말이죠. 소송이 막 걸려요. 나는 안 그랬다. 근데 그런 분이 아직까지 소송은 아니지만 뭐 김태흠 지사인가? 팩트 틀렸다고 얘기하시던데요. 근데 그건 그분이 팩트가 틀린 거. 이 시기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한두 달 만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나중에 이루어질 텐데 그때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제가 본 건 이거였다. 남겨둔다는 생각? 그러니까 12월 3일 10시 반부터의 거의 실록 쓰듯이. 그 실록을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겸연쩍고요. 뭐 하나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초 정도? 사초는 또 이게 쓰고 버리잖아요. 제가 조선왕족 실록을 되게 좋아해요. 지금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CD로 돼 있어요. 그렇죠. 아직 다 번역 안 돼. 승정원이 또 저게 안 너무 많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나 탐닉하고 탐독하면 엄청 깊게 파시는 것 같아요. 그건 좋게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냥 산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정치 복귀를 하신다면 어떤 화두를 들고 나올까 전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세대 교체도 아니고 선수 교체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시대 교체를 들고 나오셨단 말이죠. 시대를 교체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봐요. 우리의 많은 문제 중에 하나는 결국 성장률의 정체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성장률의 정체는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진국이 됐기 때문이고 세계가 변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성장률의 정체는 복지에도 문제를 가져오고 연금 수급에도 문제를 가져오고 많은 문제를 사실 가져옵니다. 그런데 운 좋게도 그 드라마틱한 성장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앞에 눈앞에 와 있어요. 저는 그게 AX, AI 트랜스포메이션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숟가락 얹고 가느냐 아니면 숟가락은 못 얹고 손가락만 빨다가 뒤로 쳐지느냐. 근데 그걸 앞두고 지금 현재의 체제 그리고 이런 마인드로는 우리는 뒤처지게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87 체제를 말씀드린 거고 87 체제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게 너무너무 위대한 체제예요. 거기서 우리가 뭐 국민학교 나왔다 치면 국민학교 세대 입장에서 알잖아요. 우리 원래 선진국 아니었어요. 87 체제에서 우리 선진국 됐잖아요. 그리고 민주화도 이뤘죠. 우리 87년 이전에 민주국가 아니었는데. 그런데 전 잘 몰라요. 저 한 대표님하고 연배가 차이 많이 나요. 하여튼 전 87년에 제가 중3 근데 지금은 바꿀 때가 됐다고 봐요. 지금 이쪽에선 계엄, 이쪽에서는 탄핵을 30번 한다? 이 시스템으로는 AI 시대를 맞을 수가 없어요. 이 뉴스가 우리가 AI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부분을 다 잠식해버릴 거예요. 그걸 3년 갖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3년이면 할 수 있어요? 3년을 못 할 거면 5년에도 못 합니다. 원래 87 헌법이 얼마 동안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두 달 동안에 그 87 헌법을 만든 분들을 좀 뵙고 그랬거든요.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몇 명의 구루들끼리, 왜냐하면 그때는 그런 당 총재들 같은 아주 강한 리더십의 시대였잖아요. 앉아서 이렇게 한 거예요. 직선제 가자, 뭐 하자, 유신헌법의 악법 요거만 빼자.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건 우리 좀 이따 합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그게 40년이 간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그거죠. 다들 욕심을 부려서 그래요. 나까지는 해먹고 나서, 나까지는 충분히 5년 해먹고 나서 다음부터 합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번에도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늘 그렇잖아요. 그분은 늘 자기가 먼저죠. 진영이 먼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그분은 진영이 먼저도 아니에요. 자기가 먼저.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중도 보수도 한다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결국은 그 욕심보다는 내가 이 87 체제에 문을 닫겠어.
내 정치적 의미는 이걸로도 충분해라고 하는 헌신과 희생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비슷한데 선수 교체만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잔인한 싸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싸움이 이어졌었을 때 우리가 이 중요한 시점에서 이걸 놓치게 될 것이고 시대 교체 못함으로 인한 후과는 정말 오랫동안 갈 거예요. 저는 뭔가 해야 되겠다는 단호함이 있습니다. 이게 본인만 70년대생이고 나머지 86세대 좀 물러나라는 걸 해서 시대 교체를 확실히 더 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한 대표께서는 가장 정치인 중에 비교적 젊으신 편이고 약간 뭐 누군가 듣기에 따라서 그럼 난 뒷방 노인대로 가라 뭐 이렇게도 들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네, 이렇게 국민학교 나온 사람들끼리 뭐 우리가 젊다 그러면 또 사람들 우습게 보십니다. 초등학교 갈 뻔했어요. 그런데 물리적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 방점이 찍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세대 교체 아니야? 그래서 시대 교체라는 거다. 결국은 세상을 바꾸려는 의지 그리고 거기에 정말 필요한 거는 공적 마인드와 공공선을 향하는 의지라고 봐요. 근데 저도 전공 경제 쪽이어서 어떻게 와이프님 뜨니까 보는데 신사임당에 나오셔서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저도 조금 놀랐어요. 아니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거 댓글 가지고 봤는데 반응이 장난 아니던데요? 아니 그러면 정치를 하려면 그 정도 이해도 없이 그게 일종의 취미 같은 그런 지식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 교체 시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모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치인의 특징을 아시죠? 모르는 척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자신 없는 문제가 되면 회피하거나 이렇게 왜냐하면 정치가 무서운 게 뭐가 무서워요? 이슈를 이렇게 옮겨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걸 잘 모르고 싫어. 그러면 이걸 굳이 폄하하거나 공격할 필요 없이 이 얘기를 하면 돼요. 물타기나 화재 전환 그러면 이걸 쓰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시대 정신상 이게 더 중요하면 불편해도 이걸 얘기해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잘 모르면 그걸 이렇게 후순위에 넘기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기존의 틀에 새로운 상황들을 끼워 맞추게 돼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시도했던 가상화폐 과세라든가 그거 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과세할 건데? 한국거래소에서 얌전하게 거래하는 사람한테만 돈 뜯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본인 대 본인으로 뭐 마이낸스 같은 데 보내는 건 허용돼요. 보낸 다음에 거기서 다음에 보내면 못 찾는데 어떻게 과세할 거예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다 신고하게 하겠다고. 아니 그렇게 따지면 현금 얼마 있는지 금 있는지 왜 신고 안 합니까? 그렇죠. 그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지금 새로운 이 시스템의 본질을 이해 못하는 거거든요. 후순위로 미루게 되면 결국 이렇게 벙벙한 규제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나는 모르고 머리만 빌리면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모르면 머리를 못 빌려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신 거 보니까 규제 완화 이런 거에 방점을 찍으신 거예요, 한 대표 생각은? 이 크립토커런시의 핵심은 뭡니까? 중앙통제기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본질로 보면 규제 완화라는 말을 떠나서 규제가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아요. 좀 산만하게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유튜브인데.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 갖고 있는 스탠스가 북중러 스탠스다. 네네. 우린 한미일 스탠스다. 그렇죠. 이념으로 말하고 반공전쟁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AI 전쟁에서의 스탠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에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커밍아웃을 해버렸어요. 언제? 12월 7일에 탄핵, 1차 탄핵 안에서. 제가 기각시켰지만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뭘 얘기했냐. 북중러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러면 그거는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권이 드러났었을 때 북중러 친화적인 블록에 들어가겠다는 선언이에요. 싱하이밍 대사에 대해서 셰셰하고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저는 그분 불러도 안 갔잖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쭉 가서 앉아 셰셰 이러고 있나요? 저는 그거 보고 쇼킹했어요. 제1당 대표가 의원들 쭉 몰고 가서 그걸 설교를 듣고 앉아있다? 나라 창피한 거지 뭡니까? 그런 게 쌓여진 메시지가 있고 그걸 또 미국이 알아요. 이 블록 전쟁이 되게 되면 이 기술의 문제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누가 제일 나은가의 문제가 됩니다. 중국이 우리보다 조금 낫거나 가격 경쟁력이 있더라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렇겠죠. 미국이 5G 기술을 어디다 맡겼습니까? 화웨이에 맡겼습니까? 삼성에 맡겼습니까? 삼성에 맡겼죠? 그 조건이 뭐였어요? 베트남, 중국에 생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지도를 보세요. 막상 해양으로 나갈 길이 많이 막혀 있어요. 대신 미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완전히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군함이죠. 세계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선이 정말 중요한데 그 정도의 조선을 해낼 수 있는 나라 전 세계에 딱 둘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에 맡길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을 상대하면서 우리의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지금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 하시거든요. 트럼프 시대 이렇게 하고 뭐 트럼프가 뭐 여기저기 다 때리고 다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렇죠. 저는 너무 불안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렛대를 갖고 있고 카드가 있다. 갖고 있습니다. 대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새로 나온 정권은 이 카드는 우리가 북중로 블록으로 가는 순간 완전히 없어집니다.
그러면 미국은 다른 카드를 찾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유튜브니까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자주 틀려요 사실. 조선한조실록도 약간의 덕후, 경제 덕후, 이렇게 밀덕 이래가지고 네, 군사 쪽도 좀 관심이 많다고 그러시던데요. 자꾸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를 되게 이상한 사람으로 볼 것 같은데요. 지금은 군사 문제는 경제 문제이기도 해요. 네, 그렇죠. 핵무장이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경원 의원인가가 뭐 핵무장하고 뭐 이 얘기 하시던데. 어디다 놓을 거예요? 진짜 우리 사드 배치하는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난리 났었죠. 전 어디다 가든 간에 난리 나겠죠. 그리고 거기가 공격의 타겟이 되겠죠. 그것보다는 잠수함 전략으로 미국이 최근에 보면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제너러스해졌어요. 관대해졌나요? 간대졌어요. 좀 제가 밀떡이긴 한데 핵추진 잠수함도요. 잠수함도 이 급들이 있어요. 로스앤젤레스급이 있고 시울프급이. 미국은 어떤 주력이 되는 무기들이나 이런 거는 우방국에 안 줍니다. 근데 그걸 호주한테 허용하고, 호주한테 그걸 허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호주가 중국하고 많이 대립했잖아요. 그런데다가 태평양 전략에, 근데 우리도 태평양 전략이잖아요. 그럼요. 우리는 게다가 대중국 전략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추진하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말의 속도에 따라 흥미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지금 경제 얘기하고 안보 얘기하면 네. 말의 속도가 엄청 빠르고 본인이 너무 신나하시는 게 느껴져요. 근데 한 대표님을 지금 싫어하시는 분들 중에 많아요. 한 대표님을 요즘 최근에 예전 법무부 장관 때만 못하다. 네. 혹은 누군가는 아예 극단적으로 한동훈은 끝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핵심은 아니 예전에 뭔가 되게 선명하고 잘 싸우고 그랬는데 지금 말투 속도였거든요. 네. 생각이 많아지신 건지 보수 정치인 중에서 계엄에 대해서 저만큼 선명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선명함이 저한테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대가를 치게 하고 있죠. 요거 진짜? 좀 엿먹으라 이런 거. 아니 어디 제가 가서 얼마 전에 엿됐다 이러는데 그 계엄을 제가 막으러 나서는 순간 속된 말로 나는 엿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국회의사담의 5번째 손님이세요. 오세훈, 이준석, 그 다음에 홍준표, 나경원. 근데 한 분도 빼놓지 않고 한 대표 말씀하셨어요. 저를 끝났다고 하는데 제 얘기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홍준표 시장이 계엄의 유발자 중에 한 명이 한동훈 대표더라고요. 그분이 제욕한 게 처음도 아니고 매번 저러잖아요. 김건희 여사 이슈, 의료 사태, 이종섭 대사 황상무 수석 문제, 김경수 복권. 드루킹 복권, 명태균 문제 이런 건에서 사실상 거의 저 혼자 이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동분서주했죠. 오히려 그때 그분들은 뭐 했는지를 답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 문제 하나는 나중에 터져요. 하나하나 터지는 순간 그냥 보수 정부가 침몰하는 내용이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침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분들 밥 먹고 다니면서 계속 자랑하고 그랬죠. 그럼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때 왜 직언하지 않았느냐, 그때 뭐 했는지를 저는 그분들이 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 대표께서 직언했는데 그걸 안 먹힌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직언할 사람들을 좀 더 모아서 자, 이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그럼 공개적으로 발언할 때 비공개적으로 안 하고 나서 그냥 바로 이렇게 질렀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그럴 리가 않습니다. 없죠. 네. 당연히 여러 가지 비공개적으로 해보고 나서 안 되고 안 되니 그러면 우리 당이나 이런 분들 이 문제를 제기 안 한 상태였습니까? 했죠? 같이 얘기하자고 안 한 상태였어요? 근데 안 따라온 거잖아요. 안 따라온 거잖아요. 저는 이 정부가 정말 성공하길 바랬어요. 누구보다도요. 권력이 잘못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떤 역사에도 권력이 잘못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특히 권력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권력이 잘못된 길을 갔었을 때 어떤 교정력이 발생하느냐가 그 정권의 성패를 좌우해 왔습니다. 제가 그 선택을 한 게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고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본인이 이제 여러 정책적 얘기를 하고 미래, 시대 교체, AI 이런 거 얘기하는데 배신자라면 진짜 인간적으로 좀 화 안 나세요? 이런 공격을 예상한 거잖아요. 아까 근데 아니 이 정도까지 예상하셨어요? 이거 말씀하셨잖아요. 죽는 길인 걸 알고도 가야 될 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12월 3일 그때는 제가 뭐 이 얘기를 했지만 저는 당과 상황을 잘 아니까 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 그러면 거기서 다음 날로 만약에 해제 안 되고 그러면 첫째 유혈 사태가 나게 뻔하잖아요. 저는 대통령이 너무 잘 알아요.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다고요. 둘째, 주식시장이 열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다른 나라에서 뭘 보겠어요. 아니 제가 뭐 좀 욕먹는 거 그건 나중에 생각해야지. 정치인은 저는 너무 억울해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억울한 국민들을 마음을 풀어줘야지. 정치인이 억울해하면 어떡합니까? 여자분들 진짜 그것 때문에 산 거예요? 진짜요? 네. 수능형 여신데? 네? 아니 뭐 누구라도 잘 붙어야지. 딱 하나만 인터넷에 이 사진을 내리고 싶고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제 뉴스를 잘 안 봐요.
쭉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깊이는 안 보는 데다가 기사량이 너무 많잖아요. 본인 제가 이건 볼게요. 너무 길려나? 이거요? 저 이거 아니 그 안보하고 경제 따로 빼서 아 그러면 또 이게 배신자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뭘 하더라도 배신자만 나오는 거예요. 본인 생각하셨을 때 여러 가지 흐름을 봤는데 잠깐만요. 천천히 하세요. 뭐 울고 있었다 뭐 이렇게 나오는 아 이거 지금 썸네일 나올 게 되게 많은데 지금 그러면 제일 싫어하는 정치인이 누구예요? 이 사람이랑 좀 겸상을 못하겠다 이런 사람 있어요? 제가 막 누굴 막 그렇게 싫어하지는 않더라고요. 뭐 그리고 정치가 그래요. 쫓겨나고 이런 과정에서도 험한 일도 겪고 막 그랬잖아요. 쫓겨나셨죠 사실? 예, 예. 쫓겨나셨죠? 아니, 그 과정에서도 뭐 당대표? 되게 좀 네. 험한 일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 그런 분들하고 다시 만나면 또 웃으면서 인사해요. 그래도 이재명 대표는 별로 안 좋게 별로가 아니라 많이 안 좋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이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사람은 나쁘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해요. 요즘에 되게 꾹 참고 계시잖아요. 막 손 묶어놓고 막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본성이 툭툭툭 튀어나와요. 이분이 어떤 정치를 할 것이라는 걸 엿볼 수 있는 것들이 차마도 튀어나온다고요. 그분이 예전에 이런 말도 했죠.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거라고. 권력은 잔인하게 쓰는 게 아닙니다. 권력은 국민을 위해 쓰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밉다기보다는 위험하다. 해리스가 예. 반 트럼프만 외치다가 선거에 졌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 비판만 외치다가 또 한 번 안 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는 반 이재명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가 나쁜 사람이고 이재명 대표가 질이 나쁜 사람이고 그래서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의 걸림돌이란 이유로 반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87 체제를 극복해야 됩니다. 시대를 바꿔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런 일을 국민들께 또 겪게 할 겁니까? 근데 이 대표는 유일하게 호환 세력이에요. 나까지는 5년 동안 난 도망다니까 이런 얘기란 말이죠. 정반대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를 비판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둘째 보시죠. AX 시대를 가야 합니다. 거기에도 반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블록화된 전쟁의 시대에 북중러 스탠스에 서 있거든요. 아닌 척하지만 명확해요. 나머지는 뭡니까? 저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약자만 복지의 대상이 아니라 너, 나, 우리 모두를 위한 지금의 복지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한 전제 조건은 성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대표가 얘기하는 복지는 이런 거에 가까워요. 자, 지금 있는 거 다 팔고 나눠 갖자. 자, 좋지? 주머니에 넣어줄게? 이런 거거든요. 지금 국민들은 객관식 선택지를 갖고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린 비전, 이 대표가 말씀드린 비전. 뭐 3년 약속했잖아요. 네. 저는 지킬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약속을 어기는 걸 대단히 쪽팔리게 생각해요. 이 대표도 예측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법원 확정이 될 것 같다. 그럼 어떤 행동을 할지 다 예측 가능한 거 아니에요? 계엄을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를 제압하는 계엄은 완전하게 위헌이지만 사법부 제압하는 계엄은 그보다는 더 합헌에 가깝잖아요. 할 수 있죠. 자기가 문제되는 법들, 요즘 때는 뭐 또 배임죄도 없애겠다면서요. 자기가 되는 범죄들은 다 그러다가 살인죄도 그러니까 뭐냐면 그런 한계가 없어요, 이분이. 탄핵을 30번, 이제 뭐 진짜 베스킨라빈스 서리온이 됐네요. 31번까지 갔어요. 야, 저는 30번을 넘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거 조심할 줄 알았거든요. 29하고 30은 기분이 다르잖아요. 뭐든 할 거라는 거.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분이 과거에 욕설을 하고, 이분이 과거에 그거는 그냥 다 아셔요. 그것 때문에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대표가 우리 모두에게 가져올 미래가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가 보기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제 좀 흐름이 한동훈 대표 쪽도 좀 있고, 근데 여전히 또 김문수 장관 얘기도 있는데, 만약에 경선에서 지거나 대선에 나가셔도 뭐 이재명 대표 졌다. 그래도 계속 정치하실 거예요? 이세돌 사범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자신이 없다. 질 자신이 없다. 지금 현재에서 연조선의 문제라도 이런 건 좀 나중 문제 같아요. 중요한 부분은 이재명 대표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거. 이재명 대표는 확실하게 어떤 넘지 못할 천장에 막혀 있어요. 지금 우리 보수 지지자들이 갖는 불안감과 공포 그리고 분노는 이거 잘못하면 이재명이 위험한 세상에 오겠느냐는 그런 공포라고 봐요. 그런데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됩니다.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네. 마지막 질문.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저는 말이 많은 게 문제예요. 밀떡을 위해서 많이 다 넣어주세요. 잠수함은 지금 가지면 되게 좋아요. 지금 가질 수 있는